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제 채널 찾아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에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뉴 스트리트 리서치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00달러에서 578달러로 40% 정도 상향했습니다. 이 뉴 스트리트 리서치란 곳이 어떤 곳이냐면 전 세계의 혁신적인 기술을 다루는 그런 회사들만을 집중적으로 리서치하는 그런 독립된 리서치 기관이에요. 투자 회사 등에 소속된 리서치 기관이 아니라 독립 리서치 기관으로 이제 자신들이 투자 회사들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형식의 그런 독립 리서치 기관입니다. 이런 독립된 리서치 기관이고 이곳에서 피에르 페라그라는 애널리스트가 테슬라를 커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이 애널리스트는 올해 1월에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당시 530불에서 800불로 올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게 이 당시에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 중에서 거의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 당시는 이제 주식 분할하기 전이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160불 정도인 거죠. 근데 이때 테슬라의 주가가 얼마였냐면 지금 가격 기준으로 100불을 막 넘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160불 정도니까 거의 1.5배 정도 파격적으로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테슬라 목표 주가가 굉장히 낮았던 때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웃음을 많이 샀었습니다. 이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 애널리스트에 대한 소개인데 그냥 한 줄 요약하면 혁신 기업만 집중적으로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이 부분에서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라는 사람도 테슬라 커버하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보통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 이유가 이 사람은 이제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기법에 의해서 주식을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올렸듯이 이렇게 기존 밸류에이션 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는 사람은 테슬라 같은 혁신 기업을 밸류에이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혁신 기업만 집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미래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들만이 테슬라의 가치를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 뉴 스트리트에 테슬라 578달러 목표 주가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가장 유명한 목표 주가를 구하는 방식이 바로 워런 버핏이 얘기했던 어떤 기업의 향후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은 현재 목표 주가가 나온다는 것이 이제 워렌 버핏의 방식인데요. 너무 어렵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방식은 알 필요 없습니다. 이 방식은 알 필요 없고요. 이런 방법에 근거해서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목표 주가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5년 후에 해당 기업의 주당 순이익, EPS라 그러죠?를 구하고 거기에 그 기업의 성장률을 고려해서 주가 배수, PER을 곱하고 그렇게 하면은 일단 5년 후에 목표 주가가 나오죠. 그 5년 후 목표 주가에서 적정한 금리로 할인을 해서 여기서 금리란 거는 주가의 수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정 수익률로 역으로 나누면 현재의 적정 주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일단 왜 5년으로 하느냐? 그 이하는 너무 근미래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는 알 수가 없어요. 원래 주가는 단기로 볼수록 더 부정확하고요. 장기로 볼수록 더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5년보다 짧으면 그동안에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인 변동성은 읽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기간이 짧으면 부정확하다는 거죠. 5년 이후는 이제는 반대로 너무 먼 미래라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5년 정도 후를 적정한 해당 기업의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횟수로 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뉴 스트리트의 목표 주가를 가지고 방금 설명드렸던 그 방식으로 실제 예시로 어떻게 578달러라는 목표 주가가 나왔는지를 직접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 스트리트에서는 테슬라의 2026년 주당 순이익을 16달러로 잡았습니다. 5년 후인데 왜 2025년이 아니고 2026년이냐? 그건 이제 2020년이 사실상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5년 후를 2026년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도 테슬라는 여전히 고성장 기업일 것이기 때문에 1년 전인 2025년 정도에 PER 75배를 줘서 2025년 목표 주가로 1200달러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20%로 봤어요.
그러면 2025년 말에 2025년 목표 주가가 1200달러니까 매년 20%씩 성장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걸 역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2024년에는 1000불이 되겠죠. 2023년에는 833불이 됩니다. 2022년에는 694불이 되고요. 내년 말 2021년 말에는 578불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12개월 목표 주가로 578불을 제시를 한 겁니다. 2021년에 578불인 테슬라의 주가가 매년 20%씩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 2025년 말에는 1200불이 된다는 거죠. 그걸 역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 대비로 내년 말 2021년 말 주가는 약 36% 정도 높습니다. 14개월 동안 36%니까 대략 1년을 치면 30% 잡아줄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겨우 1년 동안 30%? 그런데요, 30%란 수익률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직 젊은 편이고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매년 30%씩만 꾸준히 수익을 계속 내실 수 있다면 우리가 죽을 때쯤에는 워런 버핏을 능가하는 전설적 투자자로 이름을 남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1년에 30%라는 수익률이 꾸준히만 낼 수 있다면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식의 목표 주가 산정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추후에 목표 주가에 관련된 영상을 따로 만들 테니까 그때 꼭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방식의 목표 주가 산정 방식을 믿고 1년 후에 테슬라가 578달러가 될 거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이런 방식으로 왜 2021년이나 2022년의 주가를 예측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주가가 지금 여기 있고 5년 후에 이 정도가 될 거란 거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맞힐 수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오르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오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오를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오를 수도 있어요. 즉, 어떤 모양을 그리면서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예측은 비교적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예측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78달러가 되고 내후년에 694달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모양을 그리면서 주가가 올라갈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주가는 단기적보다 장기적으로 갈수록 훨씬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왜냐? 결국 모든 기업의 주가는 그 기업의 미래 가치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 주가보다 장기적인 목표 주가가 더 정확한 겁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6년에 16달러라는 이 주당 순이익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PER 75배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라고 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이미 수십 년 된 완전 성숙기에 접어든 아마존이라는 초우량 기업도 PER이 120배가 넘어요. 그런데 2025, 6년에 테슬라의 PER이 75배다? 저는 이거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라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어떤 기업의 목표 주가를 사실상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수학에 근거해서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알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기업이 언제까지 성장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애플이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성장주일 거라고 20년, 30년 전에 예상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때나 성장주지 이제 퇴물될 거다 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2020년 현재도 여전히 강력한 성장주잖아요. 그걸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목표 주가란 거는 사실상 그 기업이 성장을 멈추지 않는 한은 결국 계속해서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리뉴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도에 얼마가 될 거다라는 예측은 사실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몇 년도에 주가가 얼마가 될 거다가 아니라 그 기업의 미래 성장성이 아직 계속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다가 그 성장성이 점점 소진되고 있다, 느려지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쯤에서 그 느려지는 속도에 맞춰서 서서히 비중을 줄여나가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는 지금 여기쯤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하겠죠. 현재 전기차 점유율은 2%가 채 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모두 대체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 테슬라의 성장이 언제 가서 끝나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또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전부 바뀌면 그때는 성장이 끝나냐? 그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피처폰이 스마트폰으로 모두 바뀌었다고 해서 애플의 성장성이 끝났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때 가서도 테슬라는 데이터 플랫폼 업체로서 또는 신재생 에너지 업체로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생태계를 통해 꾸준히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섣불리 몇 년도에 얼마 이렇게 목표 주가를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그 기업의 성장이 다할 때까지 주식을 팔지 않고 오래오래 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성장을 그냥 즐기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죠. 성장이 닿을 때쯤이면 내리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단순히 뉴스트리트라는 리서치 기관의 목표 주가만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목표 주가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목표 주가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 테니까요. 그때도 꼭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정말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라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